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식품 마케팅 전문가이자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의 저자 이주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주은 작가님은 30여 년간 식품 마케팅의 최전선을 지켜온 전문가이신데요. 오늘도 인생책과 더불어 성공하는 마케팅의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은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우리 생활에 익숙한 브랜드 정말 많이 만드셨는데요. 네. 비비고, 백설, 네. 햇반, 공차, 네. 큐원, 네. CJ 공채 1호 여성 임원이셨고요. 네. 이 원래 이제 CJ 입사하실 때 약간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입사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혹시 뭐 브랜드 마케팅 이런 쪽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CJ로 가겠다 이러신 건가요? 그 전공은 제가 식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석사는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아, 네, 그렇네요. 전공대로 가셨네요. 네, 먹는 걸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제품들, 또 상품들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대학 때 그 전공을 선택하시고 이제 석사 커뮤니케이션 네. 전공 선택하실 때에도 네. 약간 뭔가 식품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건가요? 시작은 그렇게 꼭 그렇게 막 진로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던 건 아닌데 네. 식품 회사에 가서 이제 펑션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영업도 네.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마케팅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을 기획하는 거, 네.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거 이런 걸 저는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막 잘 팔리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가서 이렇게 후기 같은 거 막 몰래 다 읽어보고 막 밤에 들어가서 다 보고 이런 거에 되게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원래 좀 기획자의 기질이 있으셨군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의 재미, 마케팅의 묘미 뭐 이런 게 있나요? 상품 개발의 재미? 상품 기획의 재미는 그 저희 이제 대중적인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기획한 게 매장에 깔렸을 때 감독으로 치면 영화 개봉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떨림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작가님뿐 아니라 그 어떤 식품업계에서 기획하시는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진짜 좀 좋은 제품 나오면은 네. 뭐 친구나 가족들한테 가서 그 매장에서 이렇게 물건 고르면서 네. 좋다고 말해라. 옆 사람 들리게. 와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막 부탁도 하고 또 입소문도 하고 바이럴을 내달라. 시식 같은 거 많잖아요. 네. 이렇게 마트에서 그러면은 이제 먹으면서 막 어디서 이렇게 맛있게 나왔냐 막 이런 것도 하고 관객 동원을 제가 좀 합니다. 네, 관객들이 가서 이렇게 활동도 좀 해주시고 이게 제가 출판업계라는 좁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상품 팔리는 수량이 가늠이 안 가는데 그렇죠. 히트 상품이다. 그러면 한 몇 개나 팔려야 히트 상품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많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한 개수로 얘기하는 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요. 뭐 3,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에서 너무 다르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뭐 100억, 200억 정도 팔면 히트다. 그 정도 팔려야 히트인가요? 제가 다닌 회사 기준으로는 뭐 더 옛날에는 한 500억, 1,000억 정도도 나왔고요. 제가 한 상품 중에도 네. 그 정도 팔렸던 상품이 있고요. 상품이 세분화되어도 여전히 100억, 200억 팔려야 히트다. 기본적으로는 좀 해줘야 좀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전에는 좀 더 높은 목표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네. 이제 많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으쓱하죠. 그렇군요. 네. 식품업계 부럽습니다. 30여 년간 상품 기획을 하시면서 나의 최고 히트작은 이거다.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한 것 중에 이제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출시한 건 비비고 죽. 비비고 죽? 네, 죽이고요.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 죽이 죽집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비모사를 시작으로 한창 이제 외식으로 죽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그랬죠. 그거를 이제 좀 내식으로
집에 먹는 가공식품으로 좀 만들었고 그 전에 있던 죽은 좀 이렇게 용기형의 중량도 좀 작았어요. 맞아요. 편의점에서 먹는 거였어요. 편의점에만 주로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한 거는 파우치 형태로 500g 양도 크게 원물감 그 건더기도 굉장히 제대로 좀 집어넣어서 했었는데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죠. 머리에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떠오르죠. 네, 제가 자주 가는 마트에 어느 위치에 가면 그게 쫙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전복, 네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닭, 쭉쭉, 네, 삼계, 땡, 뭐, 네, 그런 호박, 네, 호박. 그게 제가 했던 단기 매출로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매출이었고, 그리고 이제 국물 요리들, 네. 뭐 육개장 뭐 이런 그쵸. 것들. 그것도 네. 비슷한 포장에, 네, 파우치 포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편하게 됐고 맛도 있고. 네. 요거 기획 과정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죽은 제가 이제 일본 시장을 좀 많이 봤고요. 네. 그 일본 시장에는 이 하얀 죽에 이 건더기가 이렇게 원물이 탁 들어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죽은 좀 이렇게 약간 인스턴트스럽고 쌀도 좀 으깨지고 양도 작아가지고 양도 작고 네, 그리고 이게 병원에서만 좀 먹고.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수요가 병원의 환자로 조금 제한되고 이랬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를 그냥 아침에 그냥 식사처럼 먹는데 퀄리티가 되게 높으면 이건 분명히 시장계가 있겠다. 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뭐 쌀알이 좀 살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원물이 건더기가 좀 충실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즈음이 저희가 이제 집에서 직접 죽을 쏘지는 않게 된 그렇죠. 그런 즈음이죠. 네. 세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던 시대가 이제 좀 사라졌을 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간 거죠. 시장에 맞춰서. 그렇군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이주은 작가님과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기획을 하는 밑거름에 책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회복 탄력성과 더 시스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이죠?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필독서라면서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회사에서 일식 브랜드를 하게 됐어요. 네. 그 이제 첫 번째 오래 다닌 회사는 굉장히 한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식 브랜드를 하게 됐는데 이 책이 되게 이제 일본의 그 요리, 그다음에 뭐 그 어떤 식당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와 있어서. 일본 요리도 좀 궁금하고 장사의 신이라니까 장사도 나도 좀 잘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요리 사진이 많거든요. 네. 책이 잘 넘어갑니다. 쉬워요.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쉽고. 말투가 이렇게 책 말투가 아니라 말하는 말투가 맞아요. 뭐뭐 했어 이런 식으로. 누구나 읽기 되게 편하고 거기서 뭐 어떤 영감을 얻을 게 없을까? 이제 제가 일본 메뉴를 해야 되니 마땅한 책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선택을 했죠. 네. 약간 저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를 읽으면서도 느낀 건데 일본에 이렇게 요리 여행, 음식 여행 많이 가시나 봐요? 좋아합니다. 일단 좀 담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맛집도 되게 많고. 일본 가게들이랑 한국 가게들이랑 좀 차이가 있나요? 일본 가게는 뭐가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잖아요. 좀 귀엽고 예쁘고 막 이런 거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 상 차려내는 한국적인 건 이게 좀 이렇게 상다리가 떡하니 해야 대접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음식을 많이 내놓고 이런 문화라면 일식은 조금 다르죠. 저희가 좀 약간 야성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게 말해서 거칠죠. 고기도 직접 굽고 막 굽고 내가 내 손으로 막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다르고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데 또 그 안에서 또 묘한 재미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사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장사의 신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작은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이렇게 철학이 있구나. 비전이나 어떤 진짜 장사 철학이라고 해야 될 그런 게 있다 생각을 했는데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 보니까 한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작가님이 만나신 그런 철학이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얘기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제가 몸담은 회사가 다 할 때도 있지만 이제 OEM이라 해서 그 업체하고 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하고 친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철학 같은 걸 보면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떡볶이로 식사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좀 대표님이 갖고 계셨어요. 아, 그 상호는 다방인데 네. 이렇게 내놓는 건 떡볶이 분식이군요. 분식인데 네. 그거를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차돌이 들어있다든가 차돌 떡볶이. 떡볶이 안에 아니면 뭐 오징어가 들어있다든가 해서 약간 식사가 되는 거죠. 네. 그냥 우리가 떡볶이랑 오뎅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되게 고민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우리나라 대표 메뉴인 떡볶이도 큰 식사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비전과 얘기를 하면서 좀 되게 재밌었고. 이렇게 저가 메뉴로 인식이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오히려... 이제 몇만 원대로 만들면서 식사로 만드는 그런 철학이 저는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런 중소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장사의 신 같은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큰 기업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좀 다르잖아요. 칼국수는 어땠습니까? 차장님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게 이제 동업을 하셨는데 네. 바닷가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칼국수를 이제 만들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그 상상이 되잖아요. 젊은 그 사장 청년들이 바닷가를 보면서 막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그려지기도 하고. 약간 일본 영화 같아요. 서사가 있으니까. 그 서사가 주는 스토리텔링에서 되게 좋다. 뭐 해보고 싶다. 협업을 하자. 네. 또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도 드리고 하거든요. 어떻게 어프로치 하세요? 주로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두 분 다 이제 뭔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같이 실현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이 작가님이 제안하시는 사업은 결국 그 가게를 오지 않아도 이제 그렇죠. 밥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가공 상품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가공 상품으로 만드는 거. 네. 그런 거에 많이 열려 계신가요? 많이 저는 열려 있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네.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뭐 아주 대량 생산하지 않을 때 나오는 그 묘한 손맛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을 좀 어떻게 상품화해서 가공 상품화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찾아뵙고 같이 협업을 하자. 뭐 공장에서 양산을 해서 많이 만들지만 최대한 맛을 구현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청년다방이나 한이칼국수 대표님 같은 그런 분들도 거기에 열려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가공 상품으로 나와서 많은 소비자를 만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네. 이 제조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맛을 기획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이거는 전국 식품 회사에서 작가님처럼 막 이렇게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기획자들이 있는 겁니까? 있죠. 네. 그리고 협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네. 네. 또 제안이 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는 되게 로맨틱한 분위기로 나눴는데, 사실 이제 신문만 펼쳐도 자영업자 힘들다, 요식업계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사의 신 우노다카 씨는 시작도 그렇고 그냥 계속 여러 번 요식업 진짜 쉬운 장사다, 쉬운 사업이다, 편한 장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가님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사실 너무 힘든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편하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인 것 같고, 뭐 원재료값도 너무 올라가고,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주인이 요리를 너무 좋아하면 버티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업이 좋아서 막 버티시는 거죠. 조금 네. 뭐 돈을 까먹고 계셔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리를 정말 사랑하는 걸 많이 봐서 또 그런 기업들은 또 좀 큰 회사가 들어와서 또 상품화를 해드리고 이런 게 좀 잘 되면 생태계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우노다카 씨가 책을 낼 때 일본 상황이랑 지금 한국 상황 좀 많이 다를 거고요. 그렇죠. 네. 직원 뽑는 철학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기는 성실성 안 본다, 다른 덕목을 본다라고 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실성을 안 본다. 성실성을 안 본다기보다 성실성보다 다른 걸 먼저 본다. 저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손님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거는 회사에서도 좀 유머러스한 사람들은 일을 잘해요.
아무래도. 저는 약간 그런 걸 느끼는데, 특히 저도 이제 마케팅 부서를 오래 있었고, 네. 신입사원 때는 세일즈도 1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세일즈하고 마케팅 부서는 협업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상대를 좀 즐겁게 하는 이 유머 감각은 되게 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호감도 줄 수 있고. 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면 일이 잘 되죠. 네. 그래서 웃음이 많으면 일단 그 사람하고 뭐 하고 싶잖아요. 작가님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작가들은 네. 사실 뭐 이제 뭐 식품회사의 마케팅이나 뭐 이런 브랜딩 담당자들은 다른 팀하고도 많이 협업을 그쵸. 해야 되고 네. 외부에 있는 조직하고도 뭐 그쵸. 유통업체하고도 네. 협력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작가들은 좀 제가 혼자 해야 보니까 되니까. 사회성이 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을 웃기게 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본의 아니게 웃기는 사람들. 우노다카 씨는 아무튼 손님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봤다고 하는데 작가님도 같이 네. 팀원 뽑을 때 좀 전 되게 보시나요? 중요하게 봅니다. 일단 좀 웃는 상을 좋아하고요. 네. 뭐 유머 감각이 없어도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으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런 분들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좀 밝고 아무래도 생각이 웃다 보면 즐거워서 부정적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 이거 궁금한데요. 임원들이 보기에 네. 일 잘하는 네. 사원들은 네. 그러니까 뭐 물론 퍼포먼스 뛰어난 사원이 일 잘하는 거겠지만 그 외에 좀 어떻게 고가 같은 거 내릴 때 어떤 점들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밝은 사람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유머러스하다는 거는 굉장한 탤런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재능이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머러스 하십니다. 그 재능이 있다면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일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약간 좀 긴장도 떨어뜨리고 네. 좀 더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고 네. 그리고 친해지기도 좋고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저도 많은 면접을 받겠잖아요. 네. 직원들 뽑을 때 그런 걸 많이 보죠. 면접장에서 약간 좀 이렇게 유머를 좀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네, 맥락에 맞게. 맥락에 맞게. 이상하게 어필하는 친구들도 좀 있죠. 됩니다. 이상한 건 안 됩니다. 막 갱기하고 이런 거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맥락에 맞게. 맥락에 맞게. 고급지게. 네, 고급지게. 알겠습니다. 가격 책정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지는 않다. 책에 이렇게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한국도 그런가요? 손님들이 싼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가격보다 가치 같아요. 가치. 네, 어떻게 다릅니까? 가격은 그냥 저가냐 고가냐 이렇게 나눈다면 아무리 비싸도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지불을 하잖아요. 명품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가치를 뭘 주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무리 싸도 사기 싫은 상품도 있잖아요. 우리 싸다고 다 사진 않잖아요. 사세요? 저는 뭐 반값 할인하고 있으면 갑자기 사야 될 것 같아요. 생필품은 뭐 또 그러실 수도 있고 뭐 쟁여템 같은 경우는 뭐 싸면 또 이렇게 비축을 하죠. 저는 뭐 이렇게 다 있다고 하는 그 생활 잡화점 있잖아요. 네. 저도 거기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뭐든지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아주 저도 애정하죠. 네. 사오고 나서 집에 와서 이거 왜 샀지 이렇게 좀 고민.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나 컨셉 같은 거, 그러니까 가치를 자꾸 부여하라고 저는 좀 하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원가가 안 맞는다. 그러면 뭐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라도 가치 있게 해라. 가치라는 건 그런 식으로도 부여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원가 외에 어떤 요소. 그러니까 1,000원짜리 만들었는데 1,000원이 안 맞춰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가치를 어떻게든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요소, 그 원재료 말고 재료값 말고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서 가치를 만들려고 하죠. 네. 서사가 그런 데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우노다카 씨가 이 자기 직원들 데리고 다른 가게 시찰을 한다는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막 여러 곳 시찰을 해가지고 끝에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네네. 근데 작가님도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 보니까 시찰 현장 그렇게 강조하시고 한국 외국 막 주말에 막 사비로 갔다 오시고. 좋아합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네.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거에 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한번 그러니까 막 느껴보셨어요? 책상에서는 못 느꼈는데 왜 저걸 사지? 예를 들면 네.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서사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마트를 갔는데 네. 흑백 요리사 이렇게 막 네, 도배가 네. 엄청 돼 있잖아요. 지금 서점도 난리가 났잖아요. 서점도 난리 났어요. 네. 예, 요리사들의 레시피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일종의 또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 뭐 그들이 기획한 거를 이제 빠르게 상품화로 연결하는. 그러면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고, 뭐 저도 이런 걸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스토리를 갖고 있는 상품을 기획을 했다가 프로그램 런칭 끝나면 같이 나가는 이런 방법론, 일종의 이런 방법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기획에 의해서 히트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믿어요. 그러니까 히트 상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떻게 기획하냐에 따라서 대형 상품, 히트 상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믿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대만의 어떤 가게들을 가시면 네. 아니면 마트를 가시면 네. 어떤 걸 보세요? 그 예전에 이제 뭐 일본 마트 같은 데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상품 그 네. 파는 문구 네, 같은 뭐 거요? 문구도 보고 네. 컬러 같은 감도 좀 많이 보고 색깔 그런 것도 봐야 됩니까? 네, 색깔 같은 것도 저는 좀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영양 표시 같은 거 이런 거 뭐 칼로리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요렇게 표현하니까 재밌네. 뭐 예전에 어떤 마트에서 봤는데 뭐 당신의 미소가 최고의 메이크업이다. 스마일 이즈 더 베스트 메이크업인가? 뭐 이런 걸 어디 지나가다 제 일본 가게에서 봤는데 화장품 코너에서 그 웃음이라는 게 최고의 메이크업이다. 근데 너무 확 꽂혔어요. 기분이 좋네요, 일단.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내 상품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직업이죠. 네, 직업적으로.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에 그렇게 막 현지 가게들 찾아가신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책 소개된 사례건 아니건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타코 요리집에 가서 이제 빨간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네. 그런 색상을 보고 나서 좀 패키지에 써보기도 하고요. 멕시칸 요리 그 타코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샐러드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고 냅킨이나 이렇게 컵받침 같은 거 예쁜 거 있으면 또 갖고 와서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에 녹여볼까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연구를 소품이 또 영향을 주니까 네. 그런 게 있었고 마쓰야마에서 이제 좀 허름한 우동집에 갔는데 네. 그 노부부가 너무나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 은빛 그 쟁반 이게 굉장히 저는 강렬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동을 냄비 우동인데 되게 허름하게 있었지만 그 은빛 우동의 그릇이 너무 예뻐서 그런 걸 저는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요. 사진을 찍고 와서 뭐 패키지에 접목을 해본다든가. 네. 그때 느꼈던 어떤 그 향수나 이미지 같은 거를 또 표현을 해본다든가. 네. 또 해외 요리인 경우는 더욱더 그런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하고 또 디자이너들한테 보여줍니다. 이때 내가 봤더니 이 노부부가 이런 그 노렌을 열고 들어가서 우동 먹었는데 그릇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요 컬러에 맞춰서 좀 한번 패키지 디자인을 해봐 주세요. 뭐 이렇게 직접 좀 사진을 좀 담아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좀 이렇게 두려워했죠. 디자이너 분들이 이번에 또 무슨 잔뜩 숙제를 찍어 오겠구나. 또 사진 많이 찍어 와서 막 해달라고 하겠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샘플도 사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그 어떤 감성이잖아요. 먹는 네. 거는 감성이니까 우동집은 우동집의 감성, 뭐 타코는 타코집의 감성 이런 것들을 좀 녹였으면 좋겠다. 패키지에 아니면 홈페이지에 아니면 언어로. 저는 이 먹으러 이제 어떤 가게 현지 연구를 하러 가면은 거기서 딱 음식 맛, 뭐 레시피, 뭐 숨은 뭐 비법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 바치는 쟁반까지 사진을 찍고 오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성과 문화. 그러니까 그 요리도 맛있지만 그 요리를 먹었던 장소, 그 다음에 그릇, 그때 뭐 시청과 후각. 책에도 제가 이제 시청과 후각 얘기를 다 넣어놨는데 네. 그 부분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고 하시는데 재밌었습니다. 청과 후각, 시각 막 거기서 봤던, 들었던, 느꼈던 것들이 상품으로 표현되는 거죠.
뭐 작가님도 스토리텔링을 하시더라고요. 마쓰야마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계획 없이 비가 오는 날 들어갔는데. 작가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약간 먹는 거 둔감해가지고 그런지 네. 이제 요즘 사람들 먹는 게 이제 맛만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그럼요. 체험으로 네. 내가 TV에서 봤던 네. 그 셰프의 그 집에 가서 네. 그 식기를 쓰고 네. 그런 기분으로 먹는 그 장면이 기억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다 찍어가서 이걸 구현을 하고 네, 그때 간편시키라도. 느꼈던 감성을 좀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 근데 작가님, 저기 우노다카 씨는 네. 자기는 직원들한테 가게 가서 사진 찍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한다던데요? 네.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찍어요. 몰래 찍습니다. 네. 처음에 해외여행 갔을 때는 이렇게 막 그 외국 사람인 티를 막 내면서 네.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막 정말 초창기. 네. 그때는 되게 좀 힘들어.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게 없는데 네. 되게 외국 사람이면 또 뭐라고 안 하셨어요. 네. 10년 전, 20년 전에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가서 되게 열심히 사진 좀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티 브랜드 할 때는 그 시즈오카를 갔었는데 녹차밭 뭐 네. 이런 데 가서 녹차밭을 보면서 느끼는 영감이라든가 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생각을 상품 기획자니까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료칸 이런 데서 일식이나 뭐 이런 문화적인 거를 사실 패키지에 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나는 어렵죠. 느꼈는데 이걸 네.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상품 기획자로서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네. 또 주재원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회사에서 그 주재원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본에서는 과자를 이렇게 우리는 뜯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가게 먹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다르게 먹나요?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여러 사람이 막 다 같이 손잡아서 이렇게 먹고 이런 거를 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과자 먹을 때 이렇게 썸 타는 사람이랑 손 맞닿는 기분 되게. 이렇게 뜯어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소리 나는 거 이런 네네네. 거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해서 칩들. 네. 문화적으로도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런 경험 속에서 또 상품화의 힌트도 얻죠. 좀 정갈하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과자 먹는 습관 같은 거는 진짜 일본에서 좀 그래도 한 1, 2년 산 주재원들한테서만 들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시끄럽게 먹고 막 손이 가고 손이 들어가고 이런 거 없다. 네. 그런 얘기 해주시고. 거기서 일본 현지인들과 직접 과자를 같이 먹어봐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재원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해주면 또 그런 게 또 단서가 되고 기억이 남아서 상품 기획할 때 그런 게 또 이렇게 녹아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디자인과 로고만이 아니라 그 안에 네. 들어있는 정서까지 알아야 상품 기획이 되는 것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긴 이 장사의 신 책에서도 네. 아까 뭐 사진 찍지 말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그 가게에 폐를 끼친다는 게 아니라 사진 찍을 시간을 자기 눈으로 열심히 보라는 얘기였는데 또 뭐 소개하는 사례 중에 뭐 장사 굉장히 잘하는 뭐 제자였나 지인이었나 네. 뭐 무작정 남의 가게 주방에 막 들어가가지고 다 보고 오고. 네, 다 보고 오고 친해진 다음에 비법 네. 알아오고 막 네. 막무가내로 맛있는 음식 만들려면 굉장히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맛에 대해서도 되게 집요해야 되고 네. 표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떻게 테이블에 놓을 거냐, 또 패키지 상품으로 오면은 디자인 어떻게 할 거냐, 카피는 뭘 쓸 거냐, 이게 하나의 다 전략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제목 써 있고 유리 사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 얘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좀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습작 같은 작품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기억의 습작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람의 기억의 습작 듣겠습니다. 전람의 기억의 습작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식품 마케팅 전문가 이주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노다카 씨는 장사의 신에서 백화점 식품 매장을 자주 찾아간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주은 작가님은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에서 편의점을 눈여겨본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 식품 기획자 눈에서는 이제 백화점 식품 매장이나 편의점 네. 가면 어떤 게 보이는지 작가님은 편의점 왜 눈여겨보시는지. 편의점이 되게 좀 속도가 빠르죠. 아. 신제품의 회전이 비교적 빠른 곳이 편의점이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샐러드 상품화를 좀 자문하는데 이제 한 달만 돼도 다음 걸 요구를 해요. 편의점에서. 새로운 상품 없습니까? 그 다음 상품 뭡니까? 냉장이다 보니까 좀 더 회전도 빠르고 한국의 신제품이 속도가 빠르고 유행도 빠르고 일본보다 더 빠른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대응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편의점은 이제 전국에 다 깔려 있으니까 네. 좀 가깝게 보여서 소비자 친화적인 것 같아요. 좀 자주 만나게 되죠. 요즘은 그렇죠. 이제 마트도 좀 덜 가게 되고 온라인 주문하게 되고 네. 아무래도 환경이 좀 바뀌었고 그렇지만 편의점은 밤에도 막 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트렌드를 많이 보고 또 이제 1인 가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만의 냉장고라는 앱이 있어요. 저도 알긴 아세요? 알아요. 저는 이제 재고 확인 앱은 쓰는데 나만의 냉장고도 옆에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있는 냉장고가 내 냉장고라는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더 가게 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또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고. 네.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두쫀쿠 트렌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런 트렌드가 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열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다 해야 되고 탕후루 있을 때는 막 다 탕후루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두바이 아이스크림 막 난리가 나고 또 좀 지나면 없어지고. 네. 대만 카스테라. 네. 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계속 그런 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런 거 좀 약간 예상도 되시나요? 다음에 뭐가 올 거다 이런 거. 저는 이제 예측까지는 어려운데 그게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어요. 왜 오래가지 못할까? 그죠?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브랜드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메뉴는 있는데 브랜드가 없죠.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메뉴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좀 뭐 31가지 아이스크림을 모아가지고 파는 그 매장은 브랜드로서 확실히 존재하잖아요.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그런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은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브랜드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유행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지속 가능함이 없는 일시적인 것들이 좀 많죠.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 놔야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 그거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좀 주장할 수 있군요. 소유권 없으면 그냥 우르르 다들 달려들었다가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노다카 씨는 메뉴를 적는 요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어묵이라고 쓰지 마라. 어묵 메뉴를 이런 식으로 써라. 참 신기하죠. 여름인데도 인기 있는 어묵.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진짜 신기해하면서 먹는다. 작가님도 뭐 기획서 첫 문장 그렇게 막 수십 번 고쳐 쓰신다면서요? 이런 뭐 문구 같은 거. 저는 이런 거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거짓말은 하지 마라. 쓸 때. 근데 최대한 매력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을 여는 샐러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밤새 부은 얼굴을 풀어주고 호박이 들어있어서 예를 들면 그리고 밤새 부은 얼굴에 좀 좋고 아침을 가볍게 여는 200칼로리 샐러드. 이거는 거짓말 아니니까. 거짓말이 아닌 선에서 최대한 법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게 하면서 설명을 좀 하다 보면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기억도 확 나네요. 확 나잖아요. 그래서 밤새 부은 얼굴을 풀어주고. 풀어준다 그러면 또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는데 밤새 부은 얼굴을 풀어준 느낌이 나는 뭐 풀어준 것 같은 뭐 여러 가지로 비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먹으면 살 빠지는 샐러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르게 조금 우회적으로 하되 좀 나한테 와닿는 뭐 칼로리 같은 거 써도 되니까 뭐 200칼로리 이하의 뭐 샐러드 이런 거는 그냥 아침에 샐러드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밥 한 공기보다 가볍다 호박 뭐 샐러드. 그런 식이죠. 그렇군요. 발표할 때 데이터 말고 스토리로 앞세우신다면서요? 이것도 조금 스토리텔링을 제가 좀 뭐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 같아요. 뭐 제가 뭐 어느 기업의 뭐 임원이었습니다. 뭐 이런 뭐 그런가 보다.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대한민국의 식탁을 바꿨습니다. 이러면 그래? 바꿨어?
그렇네요. 뭘로 바꿨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렇네요. 제가 뭐 20몇 년 다니면서 뭐 해땡 뭐 담당도 네. 했었고 비비땡도 했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20몇 년 했으니까 바뀐 것 같네. 네. 근데 어디 다녔고 무슨 임원이었습니다 보다는 네. 훨씬 더 이제 좀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맞나요, 작가님? 맞죠. 그리고 이렇게 첫 문장이 딱 호기심을 부르네요. 네네. 약간 네. 바꿨어? 어떻게? 뭘로?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그런 거를 들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네. 작가님이 선택하는 네네. 입장에서 네. 그런 때도 많이 다르던가요? 어떤 작가님도 선수고 네. 상대방도 선수인데 네네네. 상대방의 기획서를 작가님이 이제 보고 뭐 네. 협업을 할 회사를 고르든 아니면 네네. 뭐 사내 무슨 뭐 공모든 할 때도 데이터 말고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확 와닿나요? 좀 와닿죠. 그 선수들끼리도요? 이성에 지배받기도 하지만 네. 호감이 가죠 좀. 기억에 남는 사례 좀 있나요? 이 친구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네. 신입사원들 뽑을 때 자기소개 같은 거를 되게 좀 코믹하게 하거나 네. 뭐 되게 엣지 있게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흥미로워요.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비슷비슷한 역량을 가졌을 때 자기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설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도 잘하겠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네. 저분이 입사하시면 상품의 세일즈 마케팅 잘하겠다. 이런 감을 좀 얻죠. 기획서나 그런 메뉴 이렇게 고칠 때는 네. 뭐 이렇게 팀원들이랑 막 모여가지고 하십니까? 뭐 좀 약간 요령 같은 게 있나요? 뭐 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걸 저는 좀 좋아했고요. 네. 아이디어를 뭐 2-3개씩 갖고 와서 그래서 모이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 이렇게 건질 만한 것들을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 보니까 아예 그 제품명 같은 건 진짜 네. 뭐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품명을 짓기 위해서도 막 현장 답사를 하신다고 조금 사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반이라는 네. 그 브랜드를 기획할 때 너무 이렇게 한국의 요리인데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어렵고 근데 한반 12라고 했어요. 한반 12. 12는 12달. 그 12달 내내 다른 밥상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제 스토리를 담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이런 것도 사무실에서 하면 잘 안 나오나요? 현장 가야 나오나요? 제가 약간 이렇게 아웃고잉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책상에서는 아이디어가 좀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간판 같은 걸 이렇게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브랜드 네이밍 할 때는 네. 막 시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음식점 간판 같은 것도 막 보고 뭐 작가님도 영감을 얻는 게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가만히 똑같은 장소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 좀 생각 많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저 집 근처에 하천변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다니고 집에서도 많이 걸어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간판, 그러니까 식품이다 보니 간판 짓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어떤 이름도 얻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우노다카 씨는 가게 할 때 꼭 필요한 능력으로 이미지화하는 능력을 꼽더라고요. 내가 어떤 가게를 구상을 하겠다 하면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에서 브랜드 스토리텔링 사례를 보면서 좀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런 이미지화하는 능력, 내가 어떤 기획을 할 때 그거 머릿속에 이제 일단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능력. 네. 저희가 1부에서 로드맵 얘기도 했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가스우동 광고 중에 뭐 실명 걸어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동원 씨가 했던 광고가 있거든요. 그 사례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면서 이제 이게 정말 어릴 때 강동원이잖아요. 그 가스우동이 덜컹거리는 열차와 서사 이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내리고 막 이렇게 들고 있고 그 여성분이 왠지 애절하고 뭐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깐부치킨 젠슨왕이 깐부치킨에서 그게 되게 강렬한 서사거든요. 그렇죠. 이미지적으로 강렬한 서사.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이미지가 어떤 한 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후 사정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그 장면 하나. 네. 이거만으로도 굉장한 서사가 되기 때문에. 치킨집에 대한민국 제일 큰 예, 기업 세 분이 예, CEO 두 분과 네. 세계적인 네. CEO 같이 한 사람이 먹는 치킨을 먹고 들고 막 나가는 네. 뭐 이런 것들 놀랍죠. 네. 그분들도 그거 알고 연출한 거겠죠? 기획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 만나는 장소도 그럼 아예 한국에서 치킨집으로 해라.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잘 모릅니다. 러브샷 저는 왠지 네. 와 이거는 분명히 미리 짰다. 아니, 짰다. 스토리가 있다. 러브샷 쪽 같은 거는 즉석에서 그렇게 나올까? 들고 막 나가고 이런 네. 것도 연출.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네. 기획자의 눈으로 보면 약간 연출이라고 보이는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다음 날 사람들이 어떤 장면을 제일 기억할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미지와 장면이 굉장히 강렬하면서 마케팅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람은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도 했고 또 기억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부 마무리할 즈음에 와서 네. 굉장히 어렵고 고약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힘에 네.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책 읽는 사람 줄어가지고 걱정이고 방송계도 걱정인데 네. 이거 문제 다르게 정의를 해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책을 소개하는 라디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책을 읽는 사람은 좀 줄 수 있는데 또 오디오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오디오로 듣는. 오디오로 듣는 수요도. 근데 그 이유는 뭐 운전하면서 듣기도 하고 또 눈이 좀 피곤하고 또 뭐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고 독자가 뭘 원하는가 이걸 좀 생각했는데 네. 그 유료 북토크도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가죠. 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저자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음.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 같은 경우는 인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뭐 북토크 같은 거 이제 유료로 막 이렇게 사람 한정해가지고 봤는데도 금방 매진되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되게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종의 온라인 북토크잖아요. 오프라인 북토크도 막 찾아서 가는데 책 얘기를 하는 건 온라인 북토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독자가 굳이 멀리 안 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나오면은 귀 기울여서 성취를 하니까 온라인 북토크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네. KBS 라디오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네. 제가 귀가 쫑긋합니다. 네. 오디오북 청취자들이 약간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북토크를 온라인화하는 거죠. 방송인데 북토크 같이. 실제로 이제 표를 사서 북토크를 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토크 하듯이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가면 그게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라디오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공짜로 듣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언제든 내가 다시 듣기를 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할 텐데 오히려 이제 한정된 만남, 네. 그런 관계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송출되니까 또 되게 또 좋은 부분도 있고, 네. 이게 북토크의 약간 라디오 버전?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북토크의 확장. 네. 근데 북토크는 분명히 이제 또 비용을 내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약간 라디오로 모셔서 뭔가 기획을 하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작가님이 그거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신 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저희가 좀 자문 요청하면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흥미롭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컨설팅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방송.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작가님 앞으로 계획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권 정도를 썼는데 네. 작가라고 말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한 것 같고 또 글을 잘 쓰는 작가로 또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꿈이 네. 있고 글이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힐링되고 내가 힐링되니까 타인에게도 굉장히 좋게 보이는 이게 이중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힐링과 독자의 힐링이 동시에 온다라는 게 저는 글이 주는 되게 매력인 것 같고 글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되게 연결해주는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책이 없었으면 제가 작가님 못 뵀으니까 뭔가 이렇게 박씨 몰고 오는 제비 같다. 책이라는 게 내가 다른 세상을 연결받은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이런 자리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저자 사인 같은 걸 할 때는 네. 되게 아날로그적인 어떤 정서? 그렇죠. 뭐 이렇게 손으로 쓰고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따뜻한 정서도 있는 것 같아서 작가로 사는 거 되게 매력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다음 책도 혹시 뭐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한 번 더 써보고 싶긴 합니다. 뭐 이번에는 주제가 뭔가요? 지금 제가 뭐 자기 개발 하나, 그다음 경제 경영 하나 썼으니까 네. 다른 장르에서 에세이 아니면 거기까지 뭐, 하겠습니다. 소설 다른 장르에서 한번 된다면 네. 차근차근 밟아서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제가 좀 네. 작은 기업들 컨설팅도 하고 브랜드 마케팅 전략도 짜드리고 하는데 네.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좀 스몰 브랜드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 드리고 싶고 네. 또 도움 드리는 과정에서 좋은 얘기거리가 있으면 또 그것도 책에 나올 수도 있어서 그렇죠. 뭔가 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일을 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스몰 브랜드들 가보면은 어떤 걸 제일 어려워하십니까? 마케팅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 본인이 어떤 걸 어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브랜드인데 그 어떤 브랜드의 이제 코어에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게 가장 먹히는지. 네. 아무 얘기나 막 이 얘기 저 얘기 좋은 얘기를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그 정체성을 되게 분명히 해서 그걸로 승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이제 욕심이 많으시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셔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게 되는. 오히려 버려야 될 시점에 그렇죠. 그걸 못 버리시는군요. 네. 이거 이제 아마 마케팅이랑 브랜딩은 그냥 필수 교양 필수죠. 필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네, 다가올 네. 시대에.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뾰족한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출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작가 풀을 되게 좀 뾰족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 서점만의 이야기가 있던가 그 서점이 주는 어떤 그들만의 뭐 스토리가 있던가 뭔가 좀 차별화를 해야겠죠. 꼭 뭐 식품업계나 출판계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네. 다르고 네. 나를 좀 알아보면 재밌을 거야라는 네. 건 이제 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나만의 개성, 나만의 강점을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잖아요. 거짓말이 아닌 선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나를 보이게 하는 능력?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아이덴티티. 저를 자기 알아야죠. 아이덴티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죠. 그리고 나의 강점 아닌 거에 욕심 버리고 네. 네. 버리고 네. 나의 강점으로 네. 승부를 하는 네. 자신감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자기 파악 능력도 엄청 필요하죠. 네. 야, 마케팅 이야기하다가 약간 좀 이렇게 숙연해지는. 네. 그러니까 단점을 커버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잘하는 걸 되게 근데 좀 뾰족하게 날카롭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다면 그건 지속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 말씀 잘 듣고 재밌기도 하고 네, 깨달음도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하는 노래 뭐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마지막 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인데요. 네. 저게 예전에 제가 스페인 갔을 때 네. 뭔가 이렇게 심금 울렸던 곡이어서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식품 마케팅 전문가이자 팔리는 기획 살아남는 브랜드의 저자 이주은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